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한 이제 저의 어떤 소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소재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극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드풀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킬브루 박사를 사이린 덕분에 살려준 이야기와 타이포이드 메리가 나와서 끊임없이 데드풀을 자극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데드풀의 마음에 빌런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는 타이포이드가 진정한 빌런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뒤지게 맞았지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에 데드풀이 한껏 날카로워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히어로를 갈망하고 있는 데드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가자! 데드풀의 마음은 더 소용돌이쳤고 찔러 죽이는 행복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전에 했던 트레이의 장난을 떠올리며 헬하우스에서 폭력을 휘둘렀고 데드헛의 더 박스를 다시 열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직 블라인드 알을 안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녀는 마음속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드풀은 알가의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하며 해피휠을 꺼내는데, 이것은 그녀가 데드헛 외부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아주 드문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베이 아쿠아리움에서 데드풀은 블라인드 알에게 살짝 마음을 열었고 히어로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많이 불안정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알이 더 깊이 알아내려고 했지만 데드풀이 그것을 잘라냈고 블라인드 알에게 놀리듯이 탈출 게임을 제안을 하죠. 그것은 그가 그녀를 잡기 전에 아쿠아리움에서 도망치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데드풀은 스스로 히어로로서의 삶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록 그의 뒤틀린 감성이 알을 직접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녀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어로들과 데드풀이 싸우게 되었는데, 그의 텔레포터가 우연히 도어맨의 힘과 섞이면서 그와 블라인드 알은 1967년으로 보내집니다. 데드풀과 알은 그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피터와 메이 파커 행세를 했는데요. 그는 집안의 다양한 사진에서 피터의 홀로그램 이미지를 스캔해 완벽하게 복제를 했고, 알은 쪽머리를 만들어 지금 아프다고 말하면서 메이 파커 흉내를 냈죠. 위즈는 데드풀과 알을 현 시간대로 데려오기 위해 계획된 시간에 텔레포터를 활성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과거에서 벨트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데드풀은 그 시절의 위즐이 아직 어린 피터 파커의 과학클럽 친구인 잭 해머라는 것을 알게 되고, 피터 파커인 척 잭에게 가까이 다가가 언젠가 그가 발명하게 될 벨트를 고치도록 부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대학의 홀에서 파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잭 해머는 피터와 같이 오스본 인더스트리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드풀이 변장한 피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드풀은 잭이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술에 취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 순간 크레이븐 더 헌터가 공격해옵니다. 데드풀은 크레이븐을 처리하고 노먼 오스본에게 감사 인사를 받게 되고요. 그 대가로 데드풀은 오스본에게 잭의 끔찍한 마약 습관 때문에 고용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요. 이로 인해 잭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잘렸고요. 피터는 잭에게 술을 먹인 다음 텔레포트 벨트를 고칠 수 있게 만들었고, 데드풀과 블라인드 알은 성공적으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과거 잭에게 영향을 준 데드풀 때문에 퇴폐적인 무기상 위즐이 된 것이었죠. 어느 날 헬하우스를 찾아온 야쿠자의 보스가 데드풀을 찾았습니다. 데드풀과 치오노 사케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보스는 이번에는 데드풀이 오야카타의 암살을 막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다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한 데드풀은 그래도 임무를 맡게 되고요. 암살자와 조우하는데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갖춘 자신의 축소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데드풀은 오야카타를 구해냈지만 예전 알고 지냈던 사자애가 치오노 사케였던 데드풀을 알아봅니다. 오야카타와 사자애가 데드풀을 다시 만난 것은 매우 씁쓸한 상태였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몇 년 전에 그들을 두고 떠난 이유를 아직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데드풀은 의심을 하면서 보스와 오야카타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스모 마스터가 도장을 유지하기 위해 야쿠자 암살자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데드풀은 사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했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위들 웨이드가 그의 계약을 끝내기 위해 나타났죠. 그는 데드풀이 개입하기 전에 해야에서 다른 스모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데드풀은 예전에 훈련했던 것을 떠올리며 스모링에서 위들 웨이드와 대결을 하죠. 싸우는 도중 위들 웨이드가 데드풀의 유전자로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과 보스가 오야카타를 죽이라고 살인 명령을 내려서 취소할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끝내 데드풀은 위들 웨이드를 쓰러뜨리고 용서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위들 웨이드의 가면을 벗기는데 그의 얼굴이 끔찍하지 않자 그를 끔찍하게 죽여버립니다. 오늘 데드풀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데드풀의 숨겨진 과거가 등장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스모 선수였습니다. 와, 스모 선수? 생각도 못했네요. 이 과거 이야기를 보니까 이 데드풀이 풍채가 굉장히 좋아요. 스모 선수처럼.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현재 데드풀의 이 근육량, 이 데드풀의 몸이 전 좋습니다. Nope. 그리고 위들 웨이드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이 캐릭터가 알고 보니까 이 멀티버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변종 캐릭터가 아니라 이 데드풀의 혈액 샘플을 가지고 복제되어 만들어진 캐릭터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여튼 영화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 데드풀과 울버린 영화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한 번 더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날 조조로 봤는데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일이 좀 많아가지고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봤고요. 그 대신에 월요일에 지금 예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 거고 한 번 더, 한 3번 정도 아니면 4번 정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한 이제 저의 어떤 소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소재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극호입니다. 저는 이제 데드풀 자체의 어떤 그런 스토리 구조도 굉장히 좋아하고 미리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을 보여주고 과거로 돌아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데드풀 1과 2를 보면 이 데드풀과 울버린도 그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드풀이라는 캐릭터를 잘 가지고 와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제 대본을 썼기 때문에 너무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보니까 이 멀티버스 이후에 나온 영화들과 이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이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주인공이 뭔가 후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뭔가 승화시켜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사람들이 좀 비슷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쉬움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캐릭터성이나 그 데드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풀어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매우 극호다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이 이야기가 이제 대충 보니까 어벤져스에 들어가려고 했던 데드풀이 어벤져스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자기의 이제 세계로 돌아와서 이제 이 데드풀의 삶을 내려놓고 약간 이제 평범한 중고차 딜러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바네사와도 감정 싸움을 하면서 이제 헤어진 상태였고요. 그러던 도중에 TVA에서 찾아와서 이 데드풀을 데려가는데 이 데드풀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 시간선이 사라질 거다라는 말을 하죠. 주축 캐릭터가 없어지면 이제 시간선이 사라지는데 데드풀은 그 주축 캐릭터가 자기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울버린이었다. 그래서 이 울버린을 구하러 갑니다. 로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버린이 죽어서 무덤에 이제 묻히잖아요. 그런데 킬링 팩터를 믿고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다 하면서 파묘를 하는데 이미 뭐 뼈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TVA 직원들을 막
박살을 내고 제가 봤을 때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엄청나게 싫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최악의 울버린을 만나고 데려오는데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고 이제 이 울버린과 보이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드에 가서 빌런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저항군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저항군이 엘렉트라, 블레이드, 갬빗, X23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미 죽어버린 휴먼 터치였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보이드에서 싸우고 다시 자기 세계로 돌아왔는데 또 하나의 또 킬링 포인트가 등장을 하죠. 바로 데드풀 군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데드풀과 이 울버린과 엑스맨이 싸움을 하는데 와, 아주 낭자하는 피와 생각보다 막 잔인한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모든 화면이 붉은색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여튼 울버린도 살았고 데드풀도 살았고 울버린 자체가 데드풀의 세계에 기속하면서 아마 이 울버린과 데드풀이 계속 팀업을 이뤄서 활동을 하는 그런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네요. 벌써부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데드풀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 텐데 이제 코믹스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